구독자 24만 성착취물 온상된 나무위키 커뮤니티 보니 참여형 지식 사이트 나무위키의 커뮤니티 아카라이브에서 디지털 성범죄물을 공유하는 용도의 채널들이 다수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구독자만 최소 24만 명으로 지금까지 확인된 단일 커뮤니티 내 디지털성 범죄 가해자 규모 중 최대다. 이용자들은 AI로 만든 사진과 영상을 홍보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실제 거래를 했다. 이들이 올린 게시물에는 어머니, 부인 등 가족 중 여성의 속옷 사진도 있었다. 아카라이브 측은 음란물은 원칙적으로 금지라는 입장이지만 과거 나무위키 관계자는 현재 운영진이 사실상 범죄를 방임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곳은 한국인 대상 사이트면서도 해외 IP로만 접속할 수 있게 하고 회사를 남미 국가인 파라과이에 두어 국내 법망이 닿기 어렵다. 성범죄물 구독자만 최소 24만 명. 역대 최대 규모. 나무위키 설립에 관여했던 제보자 A씨는 지난 9월 3일 오마이뉴스와 만나 나무위키 초기 설립에 관여한 멤버 5명을 모두 소위 인셀이었고 커뮤니티 운영자로 지원한 사람들 중엔 나이 어린 10대도 포함됐다. 규제하기보다는 동조 내지 방임해 왔다며 여성 혐오나 반인권적인 서술에 대해서도 제재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에는 나무위키 운영에 필요한 결정 등을 내렸던 것을 즐겼다며 그러나 지금 행태는 봐주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 사실상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아카라이브에는 야잘 채널, 여성 몸매 채널, AI 반실사 채널, 세계 전통 마사지 채널, AI 실사 채널, 와이프 유부녀 채널, 스타킹 채널 등을 통해서 디지털 성범죄물이 다수 게시되고 있다. 구독자 수만 해도 24만 명을 웃도는 규모다. 최근 오마이뉴스는 더불어민주당 당원 모임 더불어플레이어 모니터링 TF와 X계정 아카라이브 성범죄 공론화로부터 2021에서 2024년 아카라이브 관련 데이터를 단독 입수하고 이를 분석해왔다. 확인 결과 아카라이브 이용자들은 매우 빈번하게 AI로 만든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하고 불법 촬영물을 공유 판매했다. 성범죄물은 건당 가격을 매겨 판매됐으며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을 통해서만 구매가 가능했다. 한 게시글에서는 다른 야동 사이트에서 구하기 힘들다며 가격과 특정 텔레그램 아이디를 올리며 구매를 안내했다. 영상 많은데 관심있으면 연락달라는 홍보 댓글도 수시로 달렸다. 이용자들은 여성들의 속옷 사진을 올리기도 했는데 그 중에는 어머니와 아내의 속옷이라는 설명이 달린 것도 있었다. 이외에도 여동생 애인뿐만 아니라 주변 지인 여성들이 사용한 속옷 사진을 인증하기도 했다. 이른바 능욕범죄 또한 빈번히 발생했는데 이용자들은 공공장소에서 불법 촬영한 여성이나 배우자, 여아 등 사진을 올리며 외모를 평가했다. 아카라이브 운영진 성범죄물 모를 수 없어. 방심이 제재 피하려 VPN 기반 사이트로 전환한 듯. 나무위키는 2015년, 아카라이브는 2016년에 설립됐으며 둘 모두 파라과이에 위치한 우만레라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다. 아카라이브와 하위 채널들은 검색이 되지 않는 비공개 상태로 운영되고 일부 게시물의 경우 해외 IP로만 접속할 수 있다. 때문에 국내에선 VPN 등을 통해야 접속이 가능하다. A씨는 처음에는 VPN 기반 사이트가 아니었다. 해외 IP를 요구하면 이용자의 접속이 번거로워져 이용자 수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불법 유해 사이트 차단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방심위는 지난 8월 22일 아카라이브에 요구해 불법 유해 게시글 37건을 삭제했다고 알렸다. 관련해 방심위는 그간 아카라이브가 삭제 요구에 응한 경우가 전무했기 때문에 매우 이례적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당시 아카라이브 이용자들은 나도 합법적으로 야잘 볼 수 있는 방심위 직원하고 싶다. 파라과이 사이트가 왜 한국 법령을 따라야 하냐? 내정 간섭 등의 댓글을 달며 조롱한 사실도 입수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방심위 발표의 아카라이브는 해당 게시물이 존재하지 않았다며 버그 등의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실사 성인물과 실존 아동이 모티브가 되거나 제작에 참여한 모든 음란물에 대해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확인 즉시 삭제 및 채널 폐쇄 조치를 해왔다고 밝혔다. 없는 게시물이었다는 주장의 A씨는
얼마든지 기술적으로 조작이 가능하다며 공신력 있는 제3의 민간기구나 수사기관이 검증한 것도 아닌데 신뢰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는 아카라이브 나무위키 운영진은 커뮤니티 내에서 이뤄지는 디지털성 범죄에 대해 모를 수가 없다며 서버 주인이 볼 수 없는 건 비밀번호와 같은 암호화된 소수의 정보이지 로우 데이터들은 모두 서버에 올라간다고 강조했다. 로우 데이터의 양이 많아 범죄를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에도 A씨는 일일이 확인을 못하더라도 서버 운영자는 사이트에 어떤 게시판이 제일 많이 활용되는지 어떤 글이 주로 올라오는지는 알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실제 아카라이브 이용자들이 지난 1월 자체적으로 낸 통계에 따르면 디지털성 범죄 관련 채널은 이용 순위 상위권에 올라와 있었다. 방심위 해외 사업자 협력 추진 밝혔지만 방심위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나무위키의 자율규제 강화 및 상호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회의 개최를 제안했고 회의 목적에 대한 세부 설명을 요청하는 회신 메일을 받았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불법 유해 게시글 유통 차단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국내는 물론 해외 사업자에 대해서도 협력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마이뉴스는 지난 9월 5일 방심위가 나무위키와 소통했던 이메일과 동일한 나무위키 공식 이메일을 통해 A씨의 폭로에 대해 물었으나 임시 조치만을 담당하고 있다. 이 서비스와 관련 없는 내용은 답장이 안 된다는 답변만 돌아왔다.